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피부 재생 같은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3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들의 킥보드 안전사고는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사람은 상황을 내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우울함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산후 우울증이 많은 까닭도 그 때문인데요. 걸음마 한 번을 위해서도 수백 번 넘어지고 일어서는 아이의 성장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할 때 통제에 대한 강박과 우울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건강 피해 통합 판정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진행될 연구 용역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로 아직 인정되지 않은 내용까지 종합해 반영하는 방식으로 판정 체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화장품에 피부 재생 같은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 약국용, 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 판매 사이트 1,953곳을 점검해 허위 광고를 한 3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피부 재생, 혈액 흐름 개선, 독소 배출처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가 307건으로 95%를 차지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 과대 광고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해 여름은 특별히 더 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코로나19 속 여름나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위생 점검을 위해 에어컨을 미리 살펴보는 수요가 예년보다 더 많아졌고 답답함이 덜한 치과용 마스크는 매장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한여름까지는 아직 2달가량 남았지만 에어컨 수리기사가 벌써 에어컨과 실외기를 점검합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이 수리업체의 에어컨 사전 점검 예약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내부 청소 예약 건수는 15%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안 위생, 방역에 대한 염려가 커진 데다 올해 여름이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란 전망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이 미리 대비해 나섰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에어컨 AS 신청이 몰려서 방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늦어도 5월 중에는 미리 점검받아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KF 인증을 받은 마스크보다 얇은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마스크 코너에는 치과용 마스크가 일찌감치 품절이 될 만큼 찾는 이가 많습니다. KF 마스크보다는 덴탈 마스크를 위주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벼운 덴탈용 마스크를 KF 마스크에 비해 비교적 공기가 잘 통하는 치과용 마스크 수요는 온라인 쇼핑몰별로 4월 마지막 주와 5월 첫째 주에 한 주 전 대비 최대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다만 공급 부족으로 장당 500원대에 팔리던 치과용 마스크 값이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000원대로 폭등해 2달여 전 마스크 대란의 유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행정조사를 벌입니다. 속옷이나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신고해놓고 정작 판매원을 대거 모집해 44억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불법 다단계 업체입니다. 이들은 강의를 빙자해 사람을 모은 뒤 물품을 강매하고 판매한 물품은 반품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에 등록된 판매원만 3,200여 명, 만 18세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 등록시킨 사실이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 역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업체입니다.
판매원이 700여 명에 달하는데 서울과 고향의 지부를 개설하고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조직표까지 만들었습니다. 경기도는 불법 다단계 판매 조직을 운영한 11명을 적발해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좋은 물건을 판매하기보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면 수당을 주는 사행성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회원에게 물건을 강매시키고 이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경기도는 또 소비자가 선납한 상조비 선수금을 은행에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무자격 상조업체 대표 등 3명을 적발해 역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마련이 4개월가량 더 미뤄졌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전체 회의에서 최근 국회 법안 처리 상황을 반영해 더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때까지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사방과 N번방 운영자가 잇따라 검거되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습니다.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스럽고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잘못된 성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따로 설정돼 있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려고 했던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의 가중 영역 상한을 징역 13년으로 권고하는 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 내용을 양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형위는 7월과 9월에 추가 회의를 연 뒤 11월 공청회를 진행하고 12월에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양형 기준 마련이 당초 계획보다 4개월가량 미뤄지면서 그동안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양형 기준안이 의결되고 관부에 개정된 이후 기소된 범죄부터 적용되는 만큼 조주빈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재판이 12월 이후까지 이어진다면 판사 재량에 따라 새 양형 기준이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천시 79번 환자. 5월 초 이태원을 방문하고 며칠 뒤 부천의 한 나이트클럽을 찾았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환자와 같은 시간대 나이트클럽에 머문 사람은 260여 명.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지만 유흥시설을 찾는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종강유흥가는 평일 저녁에도 북적였습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불안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불안했으면 집에 집 밖에도 나오면 다 회사 사람들 아니고 만약에 다 조심했으면 이런 모든 사건 다 죽었겠죠.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에 피로를 느끼는 이도 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병든 친구처럼 이렇게 막 그렇게 너무 삭막한 시선으로 보니까 좀 불편한 건 있어요. 전문가들은 집합금지 명령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 그 시설들이 여는지 안 여는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감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유흥업소 방문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신상 노출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 중에는 택시 기사도 있었는데요. 특히 이 기사가 코로나19 무증상 상태로 열흘가량 운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진된 택시기사는 코로나19 환자를 태웠을 당시 마스크를 착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좁고 밀폐된 택시의 공간적 특성이 코로나19 전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평소 택시를 이용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컸던 시민들은 실제 확진자가 나오자 더욱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공간이 더 좁고 소독하고 뭐 한다고 그래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타고 이용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더 생각해요.
택시기사 확진자 소식은 지하철과 버스 등 전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염자인지 모르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무래도 내 자체에서 그 면역이라든가 모든 게 떨어지니까 막 불안감,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불안하죠. 아무래도 불안하고 그러지 뭐 타려면은 모든 게 다. 병원 갈 때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택시 타기도 조금 불안하고 그렇지 뭐. 대중교통 이용 시 코로나 감염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책이 현재 뚜렷하지 않은 만큼 각자만의 생활 방역을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은 이제 이번에 조금 사람이 좀 많이 탄다 싶으면 좀 안에가 좀 많이 차 있다 하면은 그 다음 거 보내고 나서 다음 거 이용하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특성상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생활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 5G 서비스 요금으로 월 7만 원 이상을 책정해 인가를 신청했던 SK텔레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저가요금제 이용자가 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를 들어 고가요금제를 반려했고 SK텔레콤은 5만 원대 구간이 포함된 요금제를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가격을 인상할 때 정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요금 결정권은 통신사가 쥐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유보신고제는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으면 정부가 사후 15일 동안 심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려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고가 요금을 억제할 수 있고 요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통신업계는 오히려 요금 경쟁이 치열해져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당사자인 SK텔레콤은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 추진한 법안인 만큼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 활성화, 소비자 통신 편익이 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등교 수업을 앞두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몸에 열이 있는지, 기침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등을 매일 체크해 회신해야 합니다. 고3과 달리 원격 수업과 교실 수업을 병행할 수 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원격 수업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 4일 원격 수업에 주 1회 등교로 바뀌었어요.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저학년 같은 경우에 30분 단위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제가 출근을 해서 챙겨주지를 못해요. 이에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로 이어져 온 긴급 돌봄 체제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3월, 4월에도 원격 수업과 동시에 긴급 돌봄이 운영이 됐으니까 그 마찬가지 원칙하에 똑같이 각 교육청마다 격일제, 격주제 형태로 수업을 계획하는 만큼 결국 긴급 돌봄의 수요가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대신 등교 수업을 할 때 긴급 돌봄은 방과 후 돌봄으로 전환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또 학교 밖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반드시 등교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등교 연기나 중지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의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일제히 자동차 비상등을 켭니다. 어둠 속 300대가 넘는 자동차 비상등을 켜자 장관을 이룹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관객들은 차 안에서 콘서트를 즐겼는데 비상등이 관객의 함성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빵빵 소리를 듣고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차에서 한번 미친 듯이 놀아볼까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이번 콘서트는 자동차 극장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차 안입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이렇게 돌리면 저 무대에서 공연하는 가수의 노래가 차 안에 울려 퍼집니다. 모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좋은데도 야외 활동도 못하고 아이들도 많이 갑갑해하고 저희 가족들도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바람도 세고 차 안에서 콘서트를 즐기는 건 어른들에게도 색다른 경험입니다. 이렇게 차 안에서 안전한 분위기에서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색다르고 코로나19로 콘서트장의 풍경은 바뀌었지만 700여 명의 시민들은 예전과 다름없는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바람을 가르며 신나게 킥보드를 타는 어린이들. 하지만 자칫 한순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들의 킥보드 안전사고는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184건이던 킥보드 사고는 꾸준히 늘어 2018년에는 584건, 2019년에는 852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사이에는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 사고를 앞질렀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사고는 유아기인 4세에서 6세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는데 주로 다치는 부위를 살펴보니 머리나 얼굴인 경우가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모 같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내리막길에서는 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탈 때는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턱이 있거나 땅이 파인 곳에서는 바퀴가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큰 만큼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댁에 가는 날. 마침 날씨도 좋고 좋아하는 만화 주제가도 듣고 과자도 먹으면서 신나게 가는 중인데요. 그런데 차에서 못 보던 것이 수아의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저건 뭐지? 저것도 몰라? 블랙박스잖아. 우리 차가 달릴 때 앞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보인다고. 진짜? 그럼 저것만 있으면 사고가 나도 걱정 없대. 사고? 그건 안 나야 좋은 거잖아. 내가 언제 난다고 했어? 만약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지. 갑자기 그런 얘기하니까 무섭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다 베스트 드라이버인데 뭐가 무서워. 빨리 도착했으면 좋겠다. 그러게. 너무 오래 가니까 졸립다. 와, 여기가 어디지? 몸이 둥둥 떠 있어. 차들이 막 지나다니는데?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그 블랙박스 아니야? 진짜 신기하네. 넌 누구야? 안녕. 여기 온 걸 환영해. 난 너희들의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요정이랄까. 이름은 호둥이야. 갑자기 멈췄어. 왜 쏜 거지? 저 앞에 무슨 일이 있나? 나랑 같이 가볼까? 무슨 일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택배 트럭이 저 친구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뻔했거든. 운전사 아저씨도 놀라고 저 친구도 놀란 것 같아. 왜 저 아이를 못 보는 건데? 건너가면 당연히 양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차에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거든. 저기 서 있는 저 차 때문에 아이가 건너려고 하는 걸 보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저 아이는 왜 차를 못 보고 그냥 건너려고 한 거지? 위험하게. 마찬가지로 저기 서 있는 차 때문에 차가 오는 줄 모르고 빨리 건너려고 했던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로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걷거나 길을 건널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멈추기. 건너려는 곳만 보지 말고 양옆을 살피기. 이게 아주 중요해. 보도가 있다가 끊어지는 곳에서는 특히 갑자기 달려나가지 말고
옥 멈춰서 차가 오는지를 살펴야 돼. 큰 길이 아니라 중앙선이 없는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야. 참, 물론 보도가 있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 건 아니야. 차도에 가깝지 않은 안쪽으로 걸어야 하고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보도로 다니기도 하니까 따르릉 소리나 시동 소리를 잘 듣고 피해야 해. 특히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을 때는 차가 와도 모르고 지날 수 있으니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아야 되겠지? 사실 나도 건널 때 눈앞만 확인하고 그냥 막 뛰어나갈 때가 많았는데. 맞아. 그게 그렇게 위험한 건 줄 몰랐네. 이제부턴 꼭 조심해서 다니라고. 당연하지. 갑자기 비가 오네? 차들이 엄청 천천히 달리는 것 같아. 물론이지. 비 오는 날은 길이 미끄러워서 차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기가 어렵거든. 게다가 맑은 날보다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아프고 창피하겠다. 그런데 방금 차도로 떨어져서 엄청 위험했던 거 아니야? 이럴 때 사고도 많이 나겠는데? 맞아.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미끄러워서 넘어지기 쉽거든. 그래서 비 오는 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 밝은 옷 입기 더하기 밝은 옷을 쓰기. 눈에 잘 띄는 옷을 입어야 운전하는 어른들이 잘 볼 수 있다고 들은 적 있어. 또 무단횡단은 항상 나쁜 행동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차들이 갑자기 멈춰서기 힘든 비 오는 날에는 더더욱 하지 말아야 돼. 참, 도로에 가까이 서면 차가 우산을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다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면 차가 완전히 선 걸 확인하고 건너야 되지. 그럼 눈이 오는 날에는 똑같이 조심하면 될까? 비슷해. 길이 미끄러우니까 찻길에서 떨어져 걷고 밝은색 옷을 입는 게 좋지. 거기에 하나 더.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 넘어졌을 때 빨리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장갑을 끼고 다녀야 돼. 비나 눈이 오면 평소보다 2배로 조심해야 되는구나. 맞아. 차도 사람도 다 미끄럽고 힘든 날이니까. 그러니까 너 이제 길에서 우산 가지고 장난치지 마.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새 어두워졌네. 그래도 차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무섭다. 진짜 깜짝 놀랐네. 분명히 안 보였는데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밤이라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날 뻔한 거야. 시야가 안 좋아서? 밤에 차가 전조등을 켜고 다니면 우리는 차가 우리를 볼 거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은 바로 앞쪽 직선으로만 보이고 그 외에는 잘 보이지 않아. 게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켠 불 때문에 가운데 사람이 안 보이지.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밤에 무단횡단을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만약 횡단보도가 없다면 차가 돌아가는 곳 말고 직선으로 달리는 곳에서 건너는 게 좋아. 차에서는 옆은 잘 보이지 않고 앞이 잘 보이니까. 또 최대한 밝은 곳에서 여러 명이 함께 건너는 게 안전하고 밝은색 옷을 입으면 우리가 더 잘 보이겠지? 또한 교통안전 반사용품을 가방에 매달거나 가지고 다니면 차가 다가올 때 반짝하기 때문에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해줘. 도로 위에 있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위험하게 다녔는지 알 것 같아. 그렇지? 차도보단 놀이터나 안전한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위에서는 교통안전 반사용품을 가방에 달고 다니는 것도 좋아. 자,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떠나볼까? 좋아.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여전히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종식전까지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등교 선택권이 학부모에게 부여된 상황에서 철저한 방역 등의 준비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을 신뢰하며 마스크 착용과 위생관리 등으로 서로 함께 주의하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